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올해 들어서 새롭게 기획한 얼터너티브 렉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라는 제하에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부소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안유상 선생님께서 강좌를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유상 선생님께서 인사하시고 강좌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안효상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이 정의로운 전환인데, 정의로운에 그래서 제가 따옴표를 치긴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이제 일반화되면서 뭔가 누구나 이야기하는, 하지만 내용은 서로 다른, 이런 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로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국제 상황의 변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한국도 정치적인 상황 변화 때문에 이 전환의 문제가 약간 뒷전으로 밀린 것 같긴 하지만 좀 더 몇 년을 이제 길게 돌아다 보면 전환의 불가피성, 그리고 그 전환이 가능하기 위해서 뭔가 정의롭지 않으면 또 전환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확산되면서 정의로운 전환이 주요한 담론 혹은 전환의 방향으로 떠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확산되고 일반화되고 하면서 다 좀 다양한 방식으로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정의로운 전환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또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 이 정의로운 전환이 노동조합 운동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일자리의 유지 혹은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중심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날 이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시대의 전환이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또 난점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분명히 전환이 불가피하고 필요한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찾아보는 주요한 키워드로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이제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제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목차는 상황과 정의, 궤적, 의, 비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인데, 상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뭔가 이렇게 약간 그 기후위기나 이런 것이 뒷전으로 밀린 것 같아서 다시 환기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정의는 그래도 이제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정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이제 출발 지점으로서 놨고 주요한 부분은 저 궤적이라고 하는 부분, 이 정의로운 전환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확산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랬을 때 이 기후정의, 환경정의, 에너지정의 다양한 오늘날 기후위기 및 생태위기와 관련된 정의론이 있는데 거기서 이 정의로운 전환의 의미가 뭔지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약간의 비판점을 확인한 다음에 정말 정의로운 전환이 어떻게 가능한지들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네, 그러면 상황을 보시면 상황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침 얼마 전에 이른바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년 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IPCC가 발간하는 기후변화 2022가 나왔는데, 거기 이제 요점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 성인 개인 평균 소득과 자산이 그 23,000 달러 정도? 이건 다 PPP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은 10만 달러가 좀 넘는데, 언제나 평균이라는 말에 함정이 있듯이,
이걸 보면 누구나 내가 저 정도 버나? 혹은 내가 저 정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들여다보면 흔히 이제 많이 말하는 10분 1로 얘기하자 상위 10%가 전 지구적 소득의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뭐 하위 50%는 뭐 8.5%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그런데 이건 이제 소득의 경우가 그렇고요. 뭐 자산이라고 말하는 혹은 이제 부라고 말하는 것은 더 심각한 사정인데요.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죠. 상위 10%가 뭐 76% 이상을 가지고 있고 하위 50%는 뭐 2% 정도를 가지고 있는 뭐 이것이 오늘날 이른바 그 불평등의 심각한 모습을 뭐 건조한 수치이긴 하지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뭐 기후 위기인데요. 언제부턴가 1.5도 혹은 2도, 흔히 말하는 이제 산업화 이전 대기 평균 기온보다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상승치를 이제 가리키는 말인데, 그게 일종의 뭐 주술같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말이 갖는 위험성 중에 하나가 아직 시간이 남았다. 뭐 이런,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도가 도달하지 아직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것처럼 뭐 극단적인 날씨라든지 그다음에 뭐 작년에 아마 재작년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지 않았다면 그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뭐 캘리포니아 산불이 훨씬 더 큰 이슈가 되었을 텐데 그런 것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지금도 이미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수준은 산업화 이전 대기 평균 기온에 비해서 1.1도씨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극단적인 날씨라든지 뭐 식량 생산의 감소, 용수 부족,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뭐 산불, 그다음에 이제 뭐 감염병도 뭐 여기에 이제 포함시킬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의 파괴와 멸종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이미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 및 생태 위기로 인해서 이미 겪고 있는 위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5도 상승이라는 제한된 목표, 1.5도 상승으로 자기 평균 기온 상승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표조차도 실제로 거기에 된다 하더라도 매우 심각한 위협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게 기후변화 2022의 결론이자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 우리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생태적 전환 그리고 뭐 사회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서 간단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어쨌든 맨 윗거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노동조합 운동에 의해 발전한 이제 프레임워크 기본적인 틀이죠. 그러니까 주로 기후 변화에 맞서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생태 위기에 맞서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면서 지속 가능한 어쨌든 것으로 경제가 변화할 때 뭐 이런 게 이제 변화한다고 치고 혹은 변화해야 한다고 칠 때 노동의 권리와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광범위한 사회적 개입을 한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위키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따 말씀드린 국제노동조합 연맹의 정의에 따르면 빈곤의 감축, 그다음에 환경보호, 뭐 괜찮은 일자리, 이른바 적절한 일자리라고 말 수도 있고, 뭐 좋은 일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디센트한 일자리를 염두에 두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부드러운 이행 혹은 이제 소프트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노동조합 운동이 국제 공동체 혹은 국제 사회와 공유하는 개념적인 도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궤적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이제 세 개로 분류했는데요.
2000년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001년 뭐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이른바 쌍방 그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이른바 9.11 테러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게 이제 어쨌든 변화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보면 이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 거고요. 뭐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석유화학 원자력 노동조합의 토니 마조키라는 노동조합 활동가입니다. 그 사람은 이른바 이제 1970년대부터 이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안전한 일자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기후위기 이런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예를 들면 그 중대재해 처벌법 이런 데서도 나오는 것처럼 일자리 자체가 아주 그 자체로 사고의 위험, 그다음에 건강 보건상의 위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예 해로운 일자리는 뭐 없애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게 바뀔 때 위로부터가 아니라 노동자와 공동체가 거기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랬을 때 1997년에 가면 이 석유화학 원자력 노동조합이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아젠다라고 하는 것을 1989년에 어쨌든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 그다음에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 뭐 이건 한국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토니 마조키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른바 부르주아들은 이미 두 개의 정당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이죠.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독자적인 정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의 보호,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특정 지역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의미의 국제적인 차원의 연대, 그래서 국제노동조합주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이른바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슈퍼펀드라는 게 이제 1980년대 미국에서 오염된 산업지역의 정화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근데 이거를 노동자의 버전으로 만든 것이 노동자를 위한 슈퍼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 아직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이 명료하게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 산업상 혹은 경제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가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누가 참여해야 하는가 뭐 이런 개념들이 미국의 석유화학 원자력 노동조합의 토니 마조키라는 인물로부터 뭐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995년에 그래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석유화학 원자력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다음과 같이 정의로운 전환 기금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노동자가 은퇴하거나 기존의 일자리에 상당하는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임금 전체와 복지를 유지해야 되고 최대 4년간, 이거는 요즘에 어쨌든 뭐, 적정 노동시장 정책에 관련돼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직업학교나, 그러니까 훈련과 교육. 그랬을 때 최대 4년간 직업학교나 대학에 갈 수 있는 등록금과 그 시기 동안 어쨌든 임금의 전체. 그리고 이렇게 훈련과 교육을 마친 후에도 기존의 일자리에 상당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얻지 못했을 경우가 있을 텐데,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보조금,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초기 정의였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는, 뭐, 생태적 전환이라는 측면보다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노동자들이 기존에 받던 대우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에 초점을 둔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러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뭐 캐나다 통신 에너지 제조 노동조합이라든지 스페인 노동자위원회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그 20세기 말에, 그러니까 96년, 97년 이 즈음에 자신들의 주요한 아젠다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노동자위원회라는 노조는 노동자 싱크탱크인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 자체가 서스테인 레이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듭니다. 뭐 이것을 통해서 이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노동조합 운동과 환경 운동 사이의 어쨌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하는 이런 흐름들이 국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단계로 21세기의 첫 10년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국제노동조합연맹이 2006년에 노동과 환경에 관한 노동조합 총회를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잠깐 정의할 때 말씀드렸듯이 빈곤의 감축, 그다음에 환경의 보호, 괜찮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사이에 어쨌든 연관을 가능하게 하자. 그리고 이른바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순탄한 어쨌든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노동조합 운동이 노동조합 운동의 좁은 의미에서 운동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와 공유하는 어떤 틀로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을 보면 2013년 이후에 이제 현재 아까 처음에 이제 도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 이제 뭐 거의 누구나 이야기하는 이런 흐름이 되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주류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노동조합 연맹이 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 혹은 정책을 국제사회가 함께 논의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뭐 국제기구, 뭐 UN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확산시키는 이런 활동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2009년에서 14년 사이에 UN 환경 프로그램, 그다음에 ILO, 그다음에 국제 사용자 연합, 그다음에 국제 노동조합 연맹 이런들이 합쳐서 뭐 힘을 모아서 녹색 일자리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모두를 위한 녹색 일자리 그리고 괜찮은 일자리가 지속 가능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사용자, 노동자가 협력을 한다. 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환경적 전환을 위한 국제적 코퍼레티즘이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흐름 속에서 2013년에 ILO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가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류기구인 OECD, 그다음에 뭐 세계은행 등이 정의로운 개념에 관한 보고서 혹은 정의로운 개념에 기초한 대표적으로 탈석탄 에너지 전환 뭐 이런 것에서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의 전망들을 하는 이런 보고서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그 정부, 국제기구, 그다음에 사용자,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이제 협력이라는 방식이 2016년 정의로운 전환 센터의 수립으로 나아가고 앞에 2013년에 ILO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가이드를 낸 것과 비슷하게 비즈니스 가이드,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에서 산업계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가 이런 보고서를 내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 그래서 2015년에 이게 벌써 뭐 7년 전이라서 2015년 파리 협정, 기후협정이 만들어졌을 때 느꼈던 뭐 환희 그리고 실망 뭐 그것이 교차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벌써 시간이 7년이나 지나긴 했지만 기후협정 전문에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들어갑니다. 아래 거는 이제 한국의 외교부가 번역한 것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노동력의 정당한 전환과 좋은 일자리 및 양질의 뭐 일자리겠죠. 창출이 매우 필요함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저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매우
뭐 상징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2015년 파리 협약이 그 콥 21이었는데요. 이른바 이제 당사자 총회라고 부르는 거죠. 작년에는 글래스고우에서 열렸는데, 어쨌든 2018년에 폴란드에서 열린 콥 24에서 연대와 정의로운 전환 실레시아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파리 협약의 전문에 들어간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다시금 확인하고 확산하려는 어쨌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쭉 주류화 개념이라, 주류화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뭐, 그러면서 이제 아예 다양한 정치체가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은 유럽 그린딜이라는 맥락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한다든지,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탈석탄, 그 다음에 뭐, 그, 미국의 뉴욕, 콜로라도, 뭐, 스페인,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 이런 곳에서 아예 지자체 수준에서 아니면 뭐 국가 단위에서 아니면 유럽 연합처럼 그것을 넘어서는 단위에서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이제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뭐 여기까지가 이제 뭐 주류화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기후 정의 운동이 이제 다양한 부정의, 문화, 젠더, 뭐 인종 등 이런 것에 기초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인저스티스, 그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있을 기후 전환에서 또 닥칠 수 있는 그런 부정의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고자 하는 기후 정의 운동이 있는데, 거기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을 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좀 더 주류화된 정의로운 전환보다는 현재의 다양한 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extractive capitalism, 어쨌든 뭐 뭔가를 생산한다기보다는 뭔가를 뺏어가는 뭐 이런 자본주의로부터 등장한다라고 이제 비판하면서 이런 자본주의 체제를 뭐 넘어서자라는 맥락에서 뭐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하고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그랬을 때 이제 이 정의로운 전환의 뭐 의미가 뭘까를 먼저 생각해 보면, 아까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어쨌든 다양한 정의 개념이 있죠. 기후 정의, 뭐 환경 정의, 뭐 에너지 정의 등등이 있는데, 일단 기후 정의라고 하면 주로 이제 글로벌 노스하고 글로벌 사우스 사이의 역사적인 어쨌든 불이, 그리고 이후의 기후 위기를 넘어서는 전환에서 또 겪어야 될 불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날의 기후변화에 가장 적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환의 과정에서도 가장 커다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불리한 일이고, 그랬을 경우에 기존의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글로벌 사우스가 어쨌든 뭐 직접적으로는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글로벌 사우스가 이런 기후 위기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기후 위기의 위협을 완화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뭐 이런 맥락에서 기후 정의의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런 맥락에서 뭐 글로벌 사우스건 노스건 기후 전환 과정에서 특정한 사회 계급 혹은 사회 집단이 받는 충격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었는데, 그랬을 때 여기서 정의로운 전환은 이런 전환 과정에서 주로 노동자가 받는 어떤 충격과 피해에 이제 주목을 했다. 뭐 이런 게 한 가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1980년대부터 이 환경의 보호와 그 사회복지 뭐 이런 것들 사이가 상호 대립한다라는 이런 프레임이 있었는데, 이 노동자 운동으로부터 환경 정책과 사회 정책이 상호 모순적인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에서 어쨌든 이 정의로운 전환 개념의 제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근에 와서는 주로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는 뭐 유러피안 그린 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른바 이제 녹색 경제를 어쨌든 전환이 뭐 시급하다고 했을 때 이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어쨌든 거기에 개입하는 이런 양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기후정의 운동이나 이제 환경정의 운동에서는 기존의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혹은 노동조합 운동, 혹은 노동자들이 환경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경제적인 어쨌든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뭐 오해와 이해가 있었는데, 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노동운동 자체가 환경 쟁점을 어쨌든 관심을 가지게 되는 뭐 이런 모습들로 이 정의로운 전환이 어떤 기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런데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 아까 어쨌든 오늘 뭐 계속 이야기되는 게, 정의로운 전환이 약간 공허하다, 혹은 누구나 말한다, 이런 건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것이 어, 녹색 경제 내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아주 간단한 요구부터, 아까 이제 뭐 기후정의 운동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본주의 비판,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탄소세라든지 뭐 그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식의 시장적인 해결 방식에 대한 거부를 요구하는 이런 것까지 다양한 어쨌든 방식의 문제들, 그러니까 이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양한 범위의 것들이 있고요. 그랬을 때 어떤 이 정의로운 전환 개념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류화시킨 게 ILO, 그리고 그다음에 국제노동조합 연맹인데, 이들의 어쨌든 정의로운 전환 개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제적 차원의 코퍼레티즘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사회적인 대화, 그다음에 거버넌스를 중시하고, 그다음에 국가가 대규모로 구입하고 개입하고, 그다음에 거시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의로운 전환의 강조점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이거를 결국에는 일자리 중심주의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난점이 있죠. 실제로 오늘날 그러면 정의로운 이쪽 노동조합 운동에서 말하는 의미의 정의로운 전환, 그러니까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그런 녹색 경제, 혹은 뭐 녹색 자본주의, 이런 것으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다음에 하나는 뭐 기술 변화라는 관점에서, 또 하나는 이제 생태 위기를 막는다는 관점에서 저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고용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 사태를 사고하는 것들이 정당한 것인가? 이런 비판이 어쨌든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는 게 과연 기존의 체제를 어쨌든 크게 바꾸지 않고 가능한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다른 측면에서 오늘날 이제 뭐 생태 위기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더 크게 말하면 뭐 탈성장 이런 관점도 있는데, 그랬을 때 여전히 고용노동이라고 하는 일자리 중심의 관점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얘기하는 게 정말 가능하고 또한 정의로운가, 이런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랬을 때 이제 결국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이란 도대체 이제 전환이 뭐냐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뭐 근대 사회라는 게 끊임없이 이제 바뀌어왔고, 끊임없이 바뀌어오는 속에서 이른바 위너와 루저, 승자와 패자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도 승자와 패자도 뭐 전체적으로 뭐 계급과 특정 계급 사회 집단 내에서도 누군가가 이기고 패배하고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겪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날 전환은 특히 전체 인류가 의식적인 관점에서 인류 자체의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전환의 필요성이 있다. 뭐 이런 맥락에서 매우 의식적인 전환인데, 의식적인 전환이 과연 어떤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가? 좀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사회 체제나 이런 권력 관계 이런 것들은 바꾸지 않고 이른바 환경적인 전환, 지속 가능한 삶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냐부터 기존의 체제 자체가 부정의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체제는 기존의 전반적인 뭐 사회적 관계, 권력 관계, 그다음에 경제적 관계 이런 것들을 바꾸는 그런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거고요. 그랬을 때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불평등, 그다음에 부정의, 특히 환경 변화 및 기후 변화 관련해서 불평등과 부정의를 생산하는 경향이 있는 경제 체제 및 거버넌스 체제를 극복할 필요성,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것 자체가 오늘날의 이제 기후 위기,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생태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어, 문제가 어쨌든 다른 해법, 그리고 각각이 지향하는 사회 자체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당연히 달라질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여기 뭐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이 어쨌든 이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그러니까 정의롭지 않은 전환이 지속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뭐 그런 어쨌든 맥락에서 이제 등장한 건데, 그리고 특히 이게 주목을 받은 것은 뭐 트럼프의 당선 혹은 뭐 브렉시트라든지 이런 흔히 말하는 우익 포퓰리즘의 등장 속에서 기존의 체제에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이 변화 속에서 자신의 지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정신적 문화적으로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이제 퇴행적인 포퓰리즘을 지지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면서 특히 이제 이 정의로운 전환이 주목받았고,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프랑스에 있었던 뭐 노란 조끼 시위 이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개념이 노동조합 운동 내에서 시작되어서 기존 그 전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뭐 이런 의미에서는 기후 변화에 맞서는 대응에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들의 이 정의관을 확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노동조합 운동의 기원을 두고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이른바 일자리,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는 당연히 시장 고용 노동을 가리키는 말이죠. 물론 공공부문을 포함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오늘날 정말 이 기후 위기가 그런 뭐 자본주의적인 그 계속되는 성장, 이른바 산업주의에 기초하고 있다고 치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건 그것과 좀 다른 방식의 삶과 다른 방식의 경제 체제라고 했을 때 일자리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과연 적합한 전환의 전략 혹은 담론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질문들을 남긴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자 한 게 결국 우리가 전환을 어떻게 보느냐, 물론 이거는 뭐 제가 보는 전환의 관점이 있을 거고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이 보는 관점이 있을 거고 다양한 뭐 계급과 집단과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전환을 다르게 바라보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이 말 그대로 말뜻 그대로 정의롭고 제대로 된 전환을 통해서 뭐 지속 가능한 사회, 그리고 모두가 뒤떨어지지 않는 사회,
뭐 흔히 말하는 좀 더 생태적이고 좀 더 평등하고 좀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하기 위해서는 이 정의로운 전환을 둘러싼 또 논쟁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심각하게 벌어질 거고, 그랬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의로운 전환이 가지고 있는 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대응과 관련한 의미가 한편은 있지만, 그것이 노동조합적 기원을 갖는 또한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변형하고 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에 관해서 그것이 현재 어떤 상황에서 제기가 되었는지로부터 출발해서 그, 그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의 뭐 정의, 이제 뭐 데피니션이겠죠, 저스티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전개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의의와 또 한계, 비판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한 그 부소장님의 그 의견 내지 소회, 이것을 이제 간단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머리로다가 생각하면 그 도대체 전환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그 암울한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사람들은 또 하이데거를 한 번 더 인용하면 잡담하고 호기심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삶에 쫓겨서 진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대중기획으로 렉처를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건 저희 탓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잡담과 호기심을 넘어서는 좀 진지한 성찰의 장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